자, 120쪽에 24번. 일단 탄젠트가 나와 있고, 삼각형 OCB의 넓이를 줬죠. 그리고 AB가 3PA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 그어 놓고 P점이 0,P, Y는 P를 준 거지. 그리고 여기 A, B. 사실 이제 A, B 길이는 얘기하고 싶은 게 주기겠죠. 요거. 한 주기가 지나야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근데 fx 탄젠트가 k분의 x니까 주기는 파이를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k파이. 그래서 주황 색깔 길이가 k파이가 되고,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PA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3분의 k파이다. 이렇게 구해지는데, 요 그럼 A점의 X좌표도 3분의 K라고 준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X자리에. 그래서 F의 3분의 K가 탄젠트 3분의 K 곱하기 K분의 1 파이까지. 그럼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이죠, 60도.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P 값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었다. 그때 삼각형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 5랑, 그리고 여기를 똑같이 반대로도 내려가서 여기 저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그거 3분의 5파이라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죠.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이제 이걸로 공유되어 있고, 높이는 루트 3으로 그냥 나와 있네. 여기도 높이 루트 3. 그래서 요 높이를, 요거 밑변의 길이로 삼을 거를 설정을 똑같이 해놓고서 요거 계산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림에서 요점 C랑 B가 연결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사실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요 B점과 C점은 여기 X절편의 점대칭이지. 사각함수는 대칭성이 그냥 풀이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칭 관계를 이루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어쨌든 한 주기니까 k파이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에 k파이 곱하기 높이 루트 3짜리를 하면은 위로도 구워 똑같고 아래로도 넓이가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까지 약분하면은 루트 3k가 3분의 5다. k는 3루트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유리화에서 9분의 5 루트 3. 이거랑 그리고 p 값 루트 3 더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옆에 25번. 0부터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사실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뒤에 이어서 풀리는 문제들도 보면 삼각함수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안 줘요. 그죠? 그냥 얘도 기본 탄젠트 함수에다가 주기만 조작한 정도였고, 25번도 fx가 두 종류긴 한데 sin x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x 마이너스 1이라. 그때 풀어야 되는 게 방정식 fx는 ft. 요거의 실근의 개수가 3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이것도 뭐 그림을 필요로 하죠. 그림을 그려야겠지. 이 사각함수 그릴 때 딱 요거 상수를 먼저 축으로 잡아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sin x를 0부터 파이까지 그리는 거지. 그럼 sin x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면 이제 한 반토막만 그리면 되지. 근데 이게 1 sin x니까 여기서 딱 여기 터치하죠. x축. 근데 마이너스 루트 2 sin x는 일단은 루트 2배라니까 그래프 이제 루트 2배로 땡기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도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도는 거지. 대칭으로.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되지.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1만큼 올라온 곳. 근데 이제 요 방정식, 뭐 요거는, 요런 거는 수투에서도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fx는 ft. fx 함수는 요 보라색이잖아. ft는 내가 x 값으로 t를 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t라고 줬을 때, ft는 여기서의 함수 값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fx 그래프 상에서 모든 지점에서의 가로선을 넣어주는 느낌인 거지. 그치? 여기를 t로 삼면 가로선 이렇게 넣는 거고, 여기를 t로 삼면 가로선 이렇게 넣는 거고, t를 여기로 삼면 가로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에서 그을 수 있는 가로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사이로 이제 가로선을 넣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ft의 의미죠. 근데 이제 실근이 3개면 교점이 3개라는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교점이 3개가 나올 수 있냐면 얘가 일단 되네.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요 양 끝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신경 잘 써야 돼요. 0하고 2파이가 다 포함이죠. 그래서 양 끝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지, 빵꾸가. 그러면 얘도 되네. 밑에 있는 요거 두 번째 거. 얘도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그리고 t 값도 결국에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다 가능하게 해줬으니까. 지금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는 교점이 3개가 나오는 상황이 없어요. 그죠? 요 중간은 교점이 4개 나오고 여긴 2개 나오고 여긴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요 두 라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t의 값은 애초에 t가 아까 처음에 요거 얘기하면서 했지만 요 점친 애들 얘네들이 전부 다 t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 t1이고 요게 t2고 요게 t3, t4, t5, t6지. 그러니까 만약에 t6를 넣으면은 여기서 가로선을 넣어주니까 얘네들을 교점으로 다 가져오는 거고 요런 식이죠. 그러면 요 t 6개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모든 t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대칭성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지. 얘네들 이 4개는 그러니까 t 3, 4, 5, 6은 여기에 대칭이죠. 2분의 3파이에. 그 다음에 t2는 그냥 딱 2분의 파이잖아. 이 포지션이. 그리고 t1은 그냥 빵이니까 안 더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t3, 4, 5, 6 얘네들은 요거의 대칭인 걸로 t2는 2분의 파이, t3, 4, 5, 6은 요 대칭의 위치에 있는 2분의 3파이를 4배 하면 되죠. 평균으로 4배를 다 해주면 되지. 얘네들 이 4개의 값의 평균이 전부 얘니까. 그래서 요 6파이
두 개 더해서 2분의 13파이가 되겠죠. 분자 부분 더해서 15고. 얘가 이제 20번 위치인데 20번이 18, 19 이렇게 있고 20번. 그 다음 장 넘어가면 21번, 22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장 넘어가기 전에 있는 문제인데 요게 어떤 문제 나오는지가 좀 변칙성이 커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삼각함수들, 얘 밑에 문제도 24년 6월 고3 20번이었죠. 얘도 삼각함수였는데 요 문제 지금 푼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밑에 문제가 생각보다 좀 그래프 따져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을 좀 잡아먹어요. 그리고 최근 수능에서는 여기서 막 빈칸 추론 문제도 내고 좀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내요. 20번 위치에서. 근데 26번 가보면 26번은 5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 일단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니까 얘는 방금 전에 문제랑 다르게 양끝이 포함이 아니죠. 그렇죠? 0하고 2파이는 빵꾸를 내놔야 되지. 그 다음에 y는 a sin x 플러스 b.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삼각함수가 그냥 심플해요. a 배로 잡아 당기고 b가 축이 되는 거죠. 가로축이. 얘하고 x는 파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한대. 얘네들의 교점이 모여서 집합 a를 이루고 그 다음에 y는 1, y는 3과도 만나는 점들의 집합을 BC라고 한다 했으니까 요 교점, 요 교점, 요 교점 이 삼각함수의 이 세 개와의 교점의 점들을 다 모아서 다 합쳤을 때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AB 순서쌍. 사실 순서쌍이라는 딱 단어 보자마자 노가다예요. 다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순서쌍 AB에 대해서 AB 더한 거의 최대 최소.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보고서 A랑 B에다가 5 이하의 자연수를 넣는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사인을 1배, 2배, 3배, 4배, 5배로 늘리는 거지. 근데 B가 축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풀겠다고 하면 공간을 이제 어디다 배치할지 이것도 사실 그 수열 문제 푸는 것처럼 껍데기 쪽에다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좀 필요해.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어차피 축이 1, 2, 3, 4, 5 이렇게 잡힐 거고 그 다음에 y는 1, y는 3 그 다음에 x는 파이 얘네들이랑 만나는 걸 보는 거라서 1, 4분면 쪽이 조금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y는 1, 2, 3, 4, 5까지 이렇게 축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x는 파이, 0부터 2파이까지 보는 거니까 딱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 한 군데랑 여기 한 군데로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x는 파이 얘죠. 그 다음 y는 1 그리고 y는 3 이 빨간 색깔 3개랑 저 사인 함수가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지. 3개가 되게. 근데 이 양끝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는 거. 물론 뭐 케이스마다 그래프를 다 그려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한 방에 처음부터 얘를 배치를 해보면서 사실 제가 변동성이 있어서
축을 하나씩 고정해 가면서 보는 게 좋더라고. 그래서 케이스 1으로 B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보는 거죠. B가 1이면은 축이 여기 1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출렁이게 해야 이 빨간 색깔 선들과 3번 만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면 여기랑 여기서 여기인데 또 빵꾸 나고,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 사이즈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해야 3개가 나올까 이제 보면서 갔을 때 여기도 그리고 빵꾸인 거 조심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폭을 2로 잡아보는 거지. 밑으로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포함이 아닌 걸 주의해야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죠. 하나, 그 다음 2개, 그 다음 여기가 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2개예요 이게. 근데 요거보다는 최소한 이제 그럼 더 폭을 더 줘야 이런 식으로 될 때겠지.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교점이 1개, 2개 나오고 여기서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 좀 다 그려봐야 되는 문제였고, 요 B가 1일 때는 그러면 이 폭을 1부터 3까지를 2니까 2보다만 더 큰 폭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어차피 자연수니까 사실은 3, 4, 5 이렇게 이제 늘려가겠지.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그래서 A가 3, 4, 5가 되더라. 그래서 A, B 더하면 이제 4, 5,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일단은 4, 5, 6 찾아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B를 다 그려보면서 찾았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애초에 이제 그걸 의도해서 낸 문제기도 하고, 교점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려보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더라. 근데 이제 요 양 끝을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거, 그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야겠죠. 그래서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서 여기 축으로 이제 또 올려서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해보시고, 요거 B가 2일 때만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B가 2일 때는 여기를 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하나, 2개, 3개 딱 되죠. 그래서 B가 2일 때는 A가 1일 때부터 바로 돼. 근데 우리는 A, B 더해서 나오는 최대치수 찾고 있고, A, B 더해서 지금 3이 하나가 추가가 되죠. 얘가 일단 최소의 후보지. 기존에 여기서 없었던. 그래서 3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B가 3일 때, 4일 때도 당연히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만, 아예 마지막 케이스 5로 가서 B가 5일 때로 하게 되면은 여기로 아예 축을 확 올려버리잖아. 그러면은 교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봤을 때 여기를 아예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갔다 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여기 교점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3개 되니까. 그래서 5에서 최소한 2칸 이상은 내려가야 되니까 3칸부터 되는 거죠. A가 3일 때부터 돼. 근데 또 아예 5로 해서 얘를 0까지 내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5까지는 못 내리고 여기도 터치하면 안 돼. 여기서 이미 3개를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5에서 1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야 되니까 4는 안 되고 3까지. A는 3 딱 얘까지만 되더라고. 더하면 8이고. 이제 중간 것들도 하면은 사실 이제 중간 값들이 채워지긴 하는데 어차피 이제 나오는 값들이 3, 4, 5, 6, 7, 8 이렇게 딱 6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더해서 11이 되는 거죠. 아, 곱해서 24네요. 그 다음 페이지. 28번도 fx가 탄젠트 a분의 파이 x, 주기가 a죠. 파이를 a분의 1로 나눠서. 근데 여기 a부터 c까지 얘도 바로 주기 준 거지. 이게 a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게 원점 기준으로 b랑 a가
대칭인 위치에 있으니까 요게 이제 1대 2가 될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선 내려진 여기에서도 1대 2가 되겠지. 여기를 갖게. 근데 이게 전체가 A니까 당연히 여기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서 A가 총 4등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지점에 X 값이 이렇게 내려야죠, 지금. 등분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처럼 잘랐을 때 여기가 딱 4분의 A라는 거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쟀을 때가 요 A라는 길이를 4등분한 거죠. 그래서 B점의 좌표가 4분의 A 콤마가 되는데 여기다가 4분의 A를 넣으면 바로 그냥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높이 값, 요게 1이니까 여기로도 당연히 대칭으로 1을 가질 거고. 그래서 저 정삼각형의 높이가 그냥 2짜리였다. 정삼각형 높이 2짜리에다가 밑변의 길이에서 요거 2분의 A니까 이거 1대 루트 3대 2죠. 60도,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얘가 루트 3분의 2고 루트 3분의 4지. 근데 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시오 였으니까 밑변 루트 3분의 4랑 2 곱해서 반띵하면 끝이지. 그래서 루트 3분의 4.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얘도 좀 간단한 편이었고 대칭성 그냥 살려서 원점 기준으로 보라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29번. 마이너스 1부터 t가 1 사이일 때 방정식 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 빼기 t 곱한 게 0이다. 그 말은 얘가 t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얘게 t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해당하는 실근. 근데 실근은 당연히 x 값이잖아. 실근 x 값이 있을 때 가장 작은 거랑 가장 큰 거.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알파 t, 베타 t라 하지.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 자, 그러면 일단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 얘도 그려야겠죠? 주기가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서 둘 다 4짜리야. 근데 문제에서도 봐야 되는 x값의 범위로 0부터 4 사이를 줬죠? 근데 0보다는 크거나 같은 x. 근데 4보다는 작은 x를 버렸어. 그래서 끄트머리는 지금 빵꾸가 돼 있다는 거. 그럼 얘도 한 사이클만 딱 그리면 되죠. 근데 이 사인 코사인 그릴 때 너무 그렇게 곡선으로 막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냥 이런 식으로 사인 그리고 그 다음에 코사인도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코사인 2분의 파이 x 사인 2분의 파이 x. 여기는 빵꾸죠. 여기는 포함이고. 여기다가 그냥 t, 가로로 y는 t를 집어넣으면서 교점 확인하라는 거지. 그지? 그때 기억 보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면은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t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뭐 여기서나 혹은 뭐 중간에 요쯤에서나 여기서나 그 교점에서의 x값 중에
최소랑 최대값만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지. 얘랑 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이 상황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그려보면서 사인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려놓고 y는 t랑 만나는 교점을 볼 때 생기는 그 교점의 x값 중에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지. 이게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얘가 알파 t, 얘가 알파 t, 얘가 알파 t, 얘가 베타 t, 얘가 베타 t, 얘가 베타 t인 거지. 중간에 어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버리라는 거지. 최대 최소만. 그래서 문제에서 이어서 알파 t랑 베타 t를 더하면 항상 5냐. 이것도 이제 대칭성 물어보는 거죠. 이 끄트머리가 4잖아.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죠. 여기 1이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이 중간은 2.5죠. 근데 여기랑 여기도 2.5의 대칭이고 여기랑 여기도 2.5 대칭이고 여기랑 여기도 2.5의 대칭이겠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합에 대한 근의 합을 많이 물어보지, 삼각함수는. 알파 t랑 베타 t를 더하면은 요 가운데 있는 평균의 2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2.5 곱하기 2, 5가 맞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집합 t 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이번에 이제 얘네들을 빼래. 가장 큰 거랑 작은 거를. 그게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로 나오게 되는 t 값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니. 근데 이런 것도 0 이상 2분의 루트 2 이하니까 차라리 그냥 0일 때를 바로 한번 해보세요. t가 0일 때를 한번 봐봐. t가 0이면 이거죠. 그때 알파 t가 얘고 그 다음에 교점이 있지만 얘는 빵꾸잖아. 얘가 베타 t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얘를 베타 t라 생각하면 망하는 거야. 빵꾸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 이 두 개 말하는 거지. 알파 t랑 베타 t. 근데 이게 t는 제로일 때잖아. y는 t는 제로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게 알파 제로, 베타 제로가 되는 거고, 나는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는 t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여기가 45도면서 동시에 그때 2분의 루트 2를 값으로 가지죠. 그래서 딱 2분의 루트 2를 준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 상수함수 y는 t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나오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의 차이가 항상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로. 그러니까 요거로 일정하냐는 거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의 요 길이만큼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조금 상단을 올려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최초의 교점이니까 알파 t일 거고 얘도 교점, 얘도 교점, 얘도 교점이고 여긴 교점이 없죠. 그럼 라스트 교점이 얘네. 그럼 요 초록 색깔 점에서부터 요 초록 색깔 점까지 그 간격이 베타 t 빼기 알파 t죠.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얘였던 것처럼. 근데 이게 그대로 따라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길이도 똑같겠네. 그죠? 얘가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요 사인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고 얘는 코사인 그래프를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쭉 계속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이걸 타고 쭉 올라가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의 간격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이게 곡선으로 안 그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야. 곡선이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게 간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 0에서의 차이로. 그래서 얘도 참인 거지. 근데 왜 2분의 루트 2까지였을까 생각하면은 2분의 루트 2를 딱 지나는 순간 여기까지는 이제 얘랑 얘로 잘 가는데 이 다음을 딱 넣는 순간 알게 되지. 얘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빠지죠. 얘가 알파 t가 되지. 얘가 베타 t가 되고. 그래서 간격이 달라지죠.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다가 꺾이죠. 그래서 더 길어지겠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까지 딱 준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t1, t2에 대해서 t2-t1이 2분의 1이면 t1, t2를 곱한 게 3분의 1이냐? 일단 요거부터. 우리 알파는 뭐냐면 이 가로선을 넣었을 때 생기는 교점에서 최초의 x값이었죠. 가장 작은 애. 근데 t1, t2면 이 y는 t값, 그 t가 다르다는 거지. t값 두 개가 다른 함수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쌍으로 선을 그었을 때 최초의 x값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잘 이해를 해봐야 돼. 다른 t1과 t1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t2는 초록색으로 봤을 때 t1과 t2를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최초의 x값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렸던 것 중에서 찾아도 되지만 사실 x값이 같은 걸 찾으라는 얘기거든. 결국 알파랑 알파 t1, 알파 t2의 그 알파의 의미가 x값이잖아. 그럼 x값이 같은 걸 하나 세팅해. 요런 걸 세팅하는 거죠.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요 놈. 요 두 개를 이제 같은 알파로 세팅을 하면 얘는 코사인에서 최초의 값이고 얘는 사인에서 최초로 부딪히는 값이니까 똑같은 x값을 가질 수 있죠. 요 별 포인트를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상황으로 잡는 거지. 그러면 요 초록 색깔 선이 t1이 되고 이 파란 색깔 선이 t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t값에 대해서 쌍으로 직선을 넣었을 때 최초의 교점 x값이 똑같은 상황. 그래서 이렇게 딱 x값을 먼저 같은 걸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부터 찾아보는 게 더 좋았다. 그래서 얘네들을 말하는 거구나, 별이. 근데 이 상황에서 t2-t1이 2분의 1이래. 근데 여기가 별이면 이 별을 뭐 대문자 a라고 할게요. 이 대문자 a 값을 여기다 넣으면 나오는 t 값은 이건 사인 그래프에 부딪혀서 나오는 거니까 t1은 사인 a야. 사인 2분의 파이의 a. 근데 t2는 또 뭐냐면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코사인하고 부딪혔을 때 y 값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a겠지? 그러니까 같은 각도를 넣었을 때 코사인 값과 사인 값이겠죠. t2랑 t1이. 근데 그 둘을 뺀 걸 줬네. 코사인 빼기 사인을 준 거구나. 근데 곱한 걸 물어보네. 이거 제곱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그거 이용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t2-t1은 요거 코사인 2분의 파이 a에서 사인 2분의 파이 a를 뺀 거를 말하는 건데 같은 각을 넣은 거니까 결국엔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두 개 뺀 게 2분의 1이다.
이거 양변 제곱해야겠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이 4분의 1이 다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알다시피 1이잖아. 그러면 2 코사인 사인은 4분의 3이다네.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8분의 3이다가 나오죠. 우리는 지금 코사인 곱하기 사인을 구하고 있거든. 3분의 1? 아니죠. 틀린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 문제는 15번이잖아.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에다가 상학함수를 배치했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이 분석해야 되는 상학함수는 되게 심플하다고. 아까 그냥 기본형이잖아. 주기만 4짜리인. 그죠? 그래서 상학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막 고역이라서 힘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126쪽. 일단 처음에는 좀 자주 나오는 도형의 성질들을 넣어놨어요. 사인 코사인 법칙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 그거는 이제 삼각형이 있을 때 한 각을 이등분해서 보조선 그으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요런 이제 비례관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대 B, A 프라임 대 B 프라임,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꼭지점을 공유하는 상태니까 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를 하면 높이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넓이 B도 밑변의 길이 B라는 거지.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게 도형 풀다가 성질 같은 거는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계속 여기도 보고, 혹시 여기 안 적혀 있는 게 글쎄 어지간하면 썼어요 다. 도형 문제들 보면서. 근데 또 있으면은 추가해서 좀 정리해 놓으시고. 두 번째 이제 중선 정리. 얘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정 외거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해서 그 고1 수학에서 원방 거기 할 때 하거든. 중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변으로 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딱 2등분하는 선을, 얘가 중선이죠. 그때 A, B, C, M 하면은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다.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중선이 나오면은 보통 무게중심으로도 연장이 되거든. 왜냐면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선 하나 더 긋고, 그리고 이미 둘로 인해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세 번째 중선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어야 되지. 그러면 요 6개의 넓이가 다 똑같다라든지 요 길이가 여기가 2대 1이다.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게 다 2대 1이다. 이게 이제 또 무게중심이지. 세 번째 사실 진짜 중요해요. 직각삼각형 속 직각삼각형. 이건 앞전에 이제 등비수열 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었어.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가장 큰 거. 얘네가 각도가 OX, OX 하면 각도가 다 똑같은 세 개의 닮은 삼각형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공식이 A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이렇게 되는 거. A 제곱은 XC. 같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에서 B의 제곱은
y 곱하기 c. 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은 이렇게 찢어진 거 두 개 곱.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공식 넓이에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래서 AB는 HC. 이 네 개가 이제 성립하죠. 근데 뭐 이 애들이 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얘기하는 게 얘는 X, A, C 그리고 얘는 Y, B, C 그 다음에 얘는 X, H, Y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면 가운데 거 제곱은 양 끝에 거의 곱이다. 이게 등비 중앙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가장 등비 중앙으로 유명한 애인데 X, H, Y 요 순서로 일정하게 비율을 갖고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 제일 작은 삼각형의 밑변, 중간짜리 삼각형의 밑변 이렇게 이제 닮은비로 진행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얘네는 등비수열에서도 풀었던 문제가 요거 쓰는 거였었어. 예시로 들어있던 거. 근데 거기 마지막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사각형 HBA 그러니까 요 제일 작은 거 가장 소짜리 그 다음에 HAC 요거 중간짜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 대짜리 걔네 넓이 비율이 A제곱 대 B제곱 대 C제곱이다. 그거는 A가 작은 거의 빗변, B가 중간 거의 빗변, C가 가장 큰 거의 빗변이죠. 그래서 그 닮은 비 때문에 닮은 민도형은 닮은 비로 길이 비가 닮은 비로 가지잖아. 그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변들, 빗변들로 잡으면 A 대 B 대 C니까. 근데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잖아. 그래서 A 제곱 대 B 제곱 대 C 제곱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것도 뭔가 들으면 알아. 끄덕끄덕해져. 근데 문제 풀 때 이제 써먹냐 아니냐에 또 차이가 있어서 요 5가지 정도? 그리고 이 3번이 그래도 자주 나오는 도형의 성질 중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손에 꼽아요. 이거 몰라서 못 풀면 진짜 좀 서운하다. 그만 좀 해, 진짜. 이거 막,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까먹었는데요? 안 돼. 도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양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거는 원과 직선, 원주각과 중심각.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라서 좀 너무 오래됐지. 자,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원의 중심과 현 혹은 접선 이게 나오면 현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과 이등변 삼각형, 접점에서의 수직과 직각삼각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도형 보면 그냥 원 하나 그려서 좀 다시 거기 써있는 말대로 좀 복습해. 자, 원의 중심이 있어. 현이 이렇게 있어. 그럼 수선 내려서 얘네가 이등분 된다고. 그죠? 그래서 현에 내린 수직 이등분선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잖아.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는 성질이 이거지.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 밑변을 이등분한다. 그 다음에 접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접점에다가 수직 내릴 수 있죠? 이렇게 수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만들면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접점 얘기했어. 그럼 접점 체크하고 중심 체크하고 수선 무조건 내려야 되고 문제 풀이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주각과 중심각.
이제 얘네는 하나의 홀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의 홀을 딱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중심으로 가는 각을 중심각, 그다음에 원의 테두리로 가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잖아. 요거랑 얘는 2배 관계를 이루죠. 그 다음에 반원이 있으면은 중심각이 90도기 때문에, 아니 180도기 때문에 원주각으로 재면 90도가 돼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기도 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반띵을 딱 해서 이게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심은 여기 있어서 대각선이 중심을 안 지나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꺾일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엔 중심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중심각과 원주각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반이 얘가 되죠. 얘를 x라 하면 얘는 2x. 근데 반대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심각이 얘잖아. 얘를 y라 하면 얘는 2y죠. 그래서 2x랑 2y 얘네들 더하면 360도잖아. 그럼 x랑 y 더한 거는 180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압이 180도다. 요거죠. 그리고 이게 서로 합이 180도면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에서는 똑같죠. 코사인에서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랑 부호가 반대고 이런 것들이 계산해서 이제 매끄럽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한 원에서 두 호의 길이가 같으면 그 호에 대한 원주각 현 활골의 넓이가 다 같다. 호 이렇게 체크해 놓고 뭐 이렇게 체크해 놔서 길이가 같다면 걔네들은 중심을 기준으로 원주각도 당연히 같죠. 중심각도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활골의 넓이도 같고 부채꼴 전체로 봤을 때 부채꼴 넓이도 똑같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면 이 사각형은 등변사다리꼴이 된다.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애를 하나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얘는 뭐 지금은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등변사다리꼴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평행한 한 쌍의 변에 수직 이등분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중심을 반드시 관통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가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한 쌍의 변에 관한 원주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형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또 되뇌이시고 중요한 시험 전날에 이제 도형은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요한 시험 전날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여기 도형 파트는 자주 나오는 도형의 성질 한번 쭉 다시 정독하고 시험 들어가고 수능 전날 같을 때 뭐 할 거야? 모의고사 써서 풀 거야? 그래서 뭐 망하면 어떡해? 맨날 나가잖아.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총정리하는 거지. 다음 페이지에 원과 삼각형이 닮음, 현과 접선.
처음에 이제 그림 보면은 이 밖의 점에서 여기까지 접점 T 주고 P 그 다음에 이렇게 현 넣어주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각도에 대한 성질 중에 요 각이 이렇게 요 원 안으로 들어가서 삼각형 타고 올라간 요 각이 된다. 이건 이제 닮음에 의해서 그렇기는 한데 요 삼각형이랑 얘가 요 각을 보라 색깔 각을 공유해요. 조그만 애랑 큰 애랑. 그 다음에 요 각이 각이 크게 똑같아서 AA 닮음이 되죠. 그래서 요거 연장을 했을 때 이쪽에서도 요 각의 크기가 들어가서 타고 올라간 요 각이 되지. 그래서 요 각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 이제 또 중3 때 했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음으로 삼각형, 보라, 주황, 예. 그럼 PTA.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라, 주황 하면 PBT. 요거 가지고서 이제 길이비 관계가 잡히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PT 제곱은 PA, PB. 그러니까 PA랑 PT랑 PB랑 이렇게 순서대로 닮았잖아. 그래서 PT 대 PB가 PA 대 PT니까 PT 제곱이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래서 그냥 모양으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매번 이렇게 다 닮음 찾아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PT 제곱은 그러니까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근데 얘도 잘 안 나오다가 가끔씩 한번 나와요. 그래서 접선하고 얘는 또 특이하게 접선 얘기가 나왔지만 중심하고 수선 관계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면 이게 이제 할선이잖아. 할선. 그 할선에 대한 길이비 관계로 썼어요. 근데 이것도 중3 2학기 때 배웠던 사람도 있고 안 배웠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얘가 교과서에 없어요. 교육과정 외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얘가 교육과정 내에 있었는데 얘가 빠지면서 교과서에는 없더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들 같은 경우에 그냥 쓰는 문제로 내버려가지고 그래놓고 약간 안 가르쳤어도 닮음인 거 체크해서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다뤄질 수 있는 도형의 성질임을 좀 정리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이 있을 때 이번에 할선을 두 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이것도 요각이랑 마주보는 대각이 얘죠? 두 개 더해서 180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요각은 쟤랑 똑같겠지. 이렇게 더해도 180이고 이렇게 더해도 180이니까. 그 다음에 요각이랑 똑같은 건 얘겠죠? 더해서 180, 더해서 180.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서 여기 공유각이면 얘랑 얘가 닮았죠? 그거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비례관계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거지. 다음 세 번째는 내부에서의 두 현인데 이것도 이렇게 대각선 지는 방향의 느낌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것도 원리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한 호에 대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다음에 요 호에 대한 원주각으로 얘랑 얘가 똑같지. 그다음 맞곡지각으로 얘랑 얘가 같으니까 두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AA 닮음. 그래서 이제 요게 유도되는 거지.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는 다 비율로 기억하지 마시고 길이의 곱으로 기억을 해야 돼. 요 접선 제곱은 할선의 시작 곱하기 끝이고 얘도 여기 할선의 시작 곱하기 끝, 시작 곱하기 끝 똑같다는 거고 여기 내부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포인트 보면은 보조 도형으로 원의 적극 활용. 자, 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원을 그려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하에 그릴 수 있죠. 얘를 외접원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직각삼각형 나오면 여기 빗변의 중점을 우리가 외심이라고도 부르지. 그래서 요렇게 반원들을 그려서 원으로 감쌀 수 있지. 그래서 지름으로 빗변이 사용되는 상황. 이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여기에 그냥 바로 붙여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원에다가 두 개가 쏙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얘네 둘이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다음 4번에 사각형 ABCD의 한 변 AB에 대해서 이 AB에 대해서 호를 체크하고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원주각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원주각 똑같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사인 코사인 법칙 보자고. 자,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부터. 자, 삼각형이 있을 때 ABC에서 대변은 소문자로 쓰죠. 요 6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지. 그 중에 3개만 알면 끝난 거예요. 3개만 알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3요소만 알면 나머지 6요소에 해당하는 거를 다 구해낼 수 있다. 사인 코사인 법칙을 써서 그런 거죠.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 보시면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랑 같다. 이게 외접원의 지름으로 같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던 게 A는 2R 사인 A,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이렇게 이제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지름하고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A 대 B 대 C를 하면 요거 대 요거 대 요거잖아. 그럼 2R, 2R, 2R 다 약분하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되죠. 그래서 요게 최근 수능에서 나왔던 소재인데 세변의 길이 B가 사인 B랑 똑같다. 사인 B를 주면 길이 B를 준 거다. 예를 들어 사인의 비율이 2대 3대 4다. 그럼 이제 세변의 길이를 2K, 3K, 4K 이렇게 놓으면서 이제 풀이를 해가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은 중요한 게 쓰는 상황이야.
쓰는 상황. 가장 유명한 상황으로 외접원이 나올 때죠. 왜냐면 공식에 이렇게 외접원에 반지름, 라지 R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접원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식의 모양에서, 그리고 3요소로 6요소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세 개를 이렇게 주목을 해봐. 이 등식에서 얘랑 얘랑 얘를 알아. 그럼 당연히 얘를 구할 수 있잖아. 등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3요소만 알면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네 개의 관계를 보시면은 변하고 각이 똑같은 알파벳에 대해서. 그래서 마주보는 두 쌍의 각과 변을 구해야 되는 관계일 땐 사인 법칙을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거 세변의 길이 비하고 사인 비. 사인의 비율이 나왔을 때. 근데 물론 이제 사인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은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걸로 아예 증명이 되는 사실이니까 사인 b가 길이 b다라는 거. 이 세 가지로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거죠. 그래서 얘에서 또 추가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코사인 a가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에 나누기 2bc다. 요 두 개가 이제 코사인 법칙은 세트예요. 이거 말고도 요거도 많이 쓰죠. 근데 요 밑에 있는 공식이 알려주는 건 코사인 a,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ABC라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길이로 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연계가 많이 돼. 세 변의 길이 B로 A 대 B 대 C가 2K, 3K, 4K라고 잡았어? 그럼 그걸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B에다가 3K, C에다가 4K 분의 3K의 제곱 9K 제곱, 4K의 제곱 16K 제곱, 마이너스 2K의 제곱 4K 제곱. 이렇게 되면 분모가 24K 제곱이죠. 분의 분자는 25 빼기 4니까 21K 제곱이지. K 제곱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에다가 비율을 알고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변의 길이 비율을. 그래서 코사인 A가 24분의 21이다 라고 얻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삼각비에서 했었던 것처럼 24, 21, A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하면은 세 변의 길이 다 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사인이나 탄젠트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차피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에서 사인 법칙만 쓸 일은 없죠.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 두 개를 같이 쓸 건데 그 사용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써서 이걸 알아낸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풀이를 이어가는, 좀 풀이가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지. 그러려면은 도형의 상황이랑 조건들 보고서 내가 어떤 법칙을 먼저 써서 정리해 갈지 약간 시나리오를 쓰고 풀어야 돼요. 도형 문제 풀 때는. 그래서 뒤에 사실 여기는 3점짜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한 문제 나와. 근데 그거를 3점에 낼 수는 없잖아. 4점짜리 문제밖에 거의 없거든, 뒤에. 그래서 문제들이 다 풀이 과정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풀이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 결국 풀이 듣고 나면은 뭐 그런 거구나 하고서 끄덕여지는데 어떠한 순서로 푸는지 혹은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짜집해서 문제 풀이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자기도 신경 써야죠.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예습하실 때
아, 나는 이 도형의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사인 법칙을 썼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써서, 그 다음에 난 이걸 구하고 싶었다. 그게 명확해야 돼. 그냥 길이 구해서, 이거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돼. 그럼 안 늘어. 그냥 그 문제만 푼 것 뿐이야. 다음번에 새로운 도형이 나왔을 때 또 못 풀죠. 그래서 사용 순서, 이제 시나리오 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여기서도 그래서 쓰는 상황 얘기를 좀 했던 거고, 코사인 법칙도 쓰는 상황이 있죠. 지금 사인 법칙 쓰는 상황 얘기하면서 그 131쪽? 131쪽 보시면 마주보는 변과 각을 알 때,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활용 상황이죠. 그다음 두 번째, 한 변과 양쪽 끝각을 알 때, 삼각형이 있을 때 한 변하고 그거의 양 끝각을 알 때, 이거는 왜 사인 법칙을 쓰나요? 하면은 이 두 각을 알잖아. 그럼 얘를 아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아니까 얘에 대한 마주보는 편을 아까 요거처럼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을 알 때도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3번 내용은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문제 접근. 이거죠? 쓰는 상황. 외접원. 네 번째,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나 사인 값의 비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거. 좀 더 세분화해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둔각과 예각에서의 사인 값은 같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를 이용한 길이 표현. 6번에 저건 왜 똑같은 게 또 써있지? 어? 6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삼각형이 있을 때 앞에 삼각함수에서 한번 했어. 얘 별이고 얘 세타일 때 별 코사인, 별 사인. 요거 있죠? 요거 세타에서 얘 별이면 요거 별 탄젠트. 요게 이제 6번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고. 다음 페이지가 코사인 법칙에 쓰는 상황 얘기거든? 자, 첫 번째, 두 변과 끼인 각.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죠. 요 BC와 끼어 있는 각. 우리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BC랑 요 끼인 각 가지고서 마주보는 변, 여기 A를 구하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변의 길이 할 때. 아까 이거였죠? 세 변의 길이로 각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이 두 번째 공식을 많이 쓰겠지. 그래서 밑에 포인트 보시면 아까 얘기한 이제 6요소 중 3요소만 알면 해당 삼각형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결정 조건에서 조건 1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두 변과 끼인 각도 코사인 법칙 쓰는 거. 한 변과 양쪽 끝각, 아까 요거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주어진 경우 사인 법칙 쓰는 거. 그 다음에 추가로 당연히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죠. 이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지. 그래서 보통 길이를 하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애가 요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 뭐 길이에 대한 게 예를 들어 답이 두 개가 나오면 요걸 만족하지 않는 건 이제 또 버리는 작업도 해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게 이제 넓이 공식이죠. 자, 1번에 삼각형. 여기 A, 여기 B, 여기 세타 있으면 요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 이것도 여기서 보조선 이렇게 내려서 수선 만들었을 때 얘에다가 세타 가지고서 삼각비를 이용한 길이 표현하면 여기가 A 사인 세타지. 그럼 밑변 B에다가 높이 A 사인 세타 곱해서 반띵하면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뭐 보조선까지 해서 아까 요 상황 써도 되지만 두 변과 끼인각 공식 요렇게 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도 똑같은 상황이죠. 평행사변형도 대각선 하나 딱 그으면 A, B 세타 했을 때 여기도 세타잖아. 여기도 B, A고. 그래서 넓이가 얘는 그냥 A, B 사인 세타죠. 2분의 1 안 하죠. 두 개니까. 다음 세 번째에 있는 일반 사각형은 얘는 대각선 두 개의 길이를 알 때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를 바깥쪽으로 연장하고 연장해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풀라는 거지. A, B, 세타가 동의각으로 여기로 가고. 그래서 A, B 사인 세타로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한 다음에 반띵 해주라는 거지.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번이고 얘로 다른 건 다 유도가 되는 거니까. 일단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에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끝이에요. 내용은. 그래서 뒤에 거는 다 4점, 거의 4점들이어가지고 연습 문제 먼저 풀고 풀어볼 거라 일단 숙제 먼저 쓸게요.